토마토 투자클럽의 문서진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장 약간은 좀 아래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는데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? 네, 딱 하나 남아있는 불확실성이라고 정해봤습니다. 네. 그 딱 하나가 뭘지 빨리 좀 듣고 싶어요. 전문가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.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딱 하나 남아있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그 연준의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9월 FMC 회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저는 그거는 아니다. 제가 이거는 벌써 한 2달 전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. 그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장을 그렇게 크게 추세적으로 흔들 가능성은 없다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, 주말에 나왔던 고용 지표를 보더라도 연준이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테이퍼링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또 나타났습니다. 그렇게 되면 뭐 9월 FMC 회의에서 이 테이퍼링을 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. 그러면 빨라봐야 11월 달 이라고 본다면 어쨌든 뭐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은 지금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이 딱 하나 남아 있는 건 제가 이번 주 화요일이었나요? 한번 이야기 언급을 한번 했었던 부분인데요. 파월 의장의 연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 파월 의장의 연임 문제만 만약에 좀 무난하게 끝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실상 시장에 큰 재료는 없다. 그러니까 시장을 추세를 바꿀 만한 악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 중간에 돌발 악재가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. 코로나가 다시 아주 강력하게 확산이 되어서 다시 또 한번 글로벌적으로 셧다운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미국과 중국의 뭐 무력 충돌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불확실성이 나오면 그때는 그 상황은 저희는 뭐 예측할 수는 없겠죠. 근데 그런 아주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구간에서 시장을 아주 흔들 만한 재료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이 파월 의장의 연임과 관련된 부분은 꽤 우리가 신경을 쓰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난 화요일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또 박상정 앵커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.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달 정도에 이제 결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연임은 그러니까 임기 기간은 내년 이제 2월달까지잖아요. 근데 이게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.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10월달 안으로 그러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낙점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뭐 후보를 명확하게 누구로 교체하겠다라는 건 안 하더라도 연임을 할지 말지는 결정을 해야 돼요. 연임을 시킬지 말지를. 근데 이게 어쨌든 이제 9월 둘째 주가 지나면 이제 미국이 국회가 이제 이 정식 회기가 돌아오죠. 이때쯤에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올 겁니다. 이야기가 나올 거고 바이든 대통령도 10월 안으로는 어쨌든 이 부분을 결정을 할 겁니다. 연임을 시킬지 아니면 교체를 할지는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남아있는 마지막 악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화요일 날 또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아주 급등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크게 빠질 일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. 그러면 완만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. 내년 상반기까지. 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 상승세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했던 건 벌써 한 6개월 정도 지금 계속 제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어쨌든 왜냐하면 그때 시장을 꺾을 만한 재료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. 최근에 급락이 나왔을 때도 저는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. 상승 쪽에 오히려 베팅이 맞다. 그러니까 현금을 확보하는 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을 확보하는 건 괜찮다. 하지만 하방으로 베팅하는 건 좀 꽤 리스키한 이 대응 전략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급락을 했지만 이내 다시 빨리 올라 복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물론 뭐 코스피가 생각보다 탄력성이 강하진 않지만 꺾여 내려가는 모습은 아니거든요. 코스닥은 다시 신고가를 다시 치고 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처럼 시장은 어쨌든 방향성은 여전히 상방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뭐 뉴욕 증시 역시 계속 연일 또 역사적 신고가를 치고 가는 것처럼 이런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. 다만 만약에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꽤 충격에 빠질 겁니다.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는 파월 의장이 의장이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예측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파월 의장 의장이니까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런저런 뭐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렇게 가겠다. 이미 우리는 알거든요. 이미 우리는 오랜
오랜 동안 이제 파월 의장의 통화정책, 파월 의장 하에 있는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한다는 거는 별로 불안함이 없어요. 근데 만약에 파월 의장이 연임하지 않는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분이 매파던 뭐 이 비둘기파가 되건 상관이 없어요. 일단 우리는 그분이 어떤 통화정책을 쓸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. 이게 시장이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. 물론 다행스럽게 뭐 연임한 그러니까 재임을 새로운 분이 오는 그분이 뭐 파월 의장과 같은 비둘기파라면 그게 확인이 되면 다시 상승을 하겠죠. 하지만 그게 확인이 될 때까지는 시장은 굉장히 큰 혼란을 겪을 것이고 그로 인한 주가 조정은 필연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만에 하나 지금 저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안 할 거로는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1년 차는 코로나와의 싸움입니다. 경기 부양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 기조인 어쨌든 분배와 관련된 부분, 이 부분을 본격화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쨌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를 빨리 조금 더 강하게 부양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재임을 노릴 때 재임할 때 제가 보기엔 써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그러면 어쨌든 임기 1년차, 1기 때는 좀 공격적인 경기 드라이브를 걸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감안한다면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매파적인 인사를 안 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민주당은 계속 금융개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. 금융 규제를. 근데 이제 이런 인사를 안 쳤을 때, 매파적인 인사를 안 쳤을 때, 그러면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을 것이냐? 왜냐하면 세금만으로 지금 총 합치면 한 4조 5천억 달러가 되지 않습니까? 이 막대한 돈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. 결국 국채를 찍어야 되겠죠. 뭐 이 부분은 분명히 부채한도 징역 협상을 할 겁니다. 공화당은 반대를 하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한 2명의 의원만 지금 설득을 하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높아요.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부채 한도도 높일 것이고 그 부분에서 국채를 찍어야 되는데 이게 연준이 사주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.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은 연준이 좀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인사를 안 치는 게 바이든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하는 데서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파월 의장을 연임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파월 의장은 공화당 사람이다 보니까 민주당 상원 내에서 굉장히 좀 불만이 많습니다. 그러면 누군가가 만약에 뭐 파월 의장 연임이 안 된다면 다른 사람 안 칠 겁니다. 근데 그분이 아주 공격적인 매판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하지만 이걸 시장이 확인하는 데까지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혹시나 만약에 굉장히 매파적인 인사를 안 친다. 그러면 시장은 추세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때부터.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. 다만 저는 확률적으로 시장을 아주 크게 흔들 만한 재료가 발생되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화끈하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특히 이머징 같은 경우 변동성이 높고 위험 개수가 높은 이머징 쪽으로의 지수 플레이는 당분간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.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좀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고 하방은 아닐 것 같습니다.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고요. 다만 그 안에 종목 장세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흐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그러면은 이 파월 의장 연임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탠스를 좀 취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도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가 연임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측 하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낫다고 보시는지 전략도 좀 세워주시고요. 눈여겨보시는 섹터 있으시면 좀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죠. 뭐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리 걱정을 해서 지금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하는 건 제 생각엔 좀 아닌 것 같고요. 오히려 왜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예를 들어 약세장이면 이런 악재가 나와버리면 충격이 엄청 크게 한 번에 받아버립니다. 뭐 예를 들어 뭐 그 이슈가 나오면 막 지수 기준 한 5%씩 막 10%씩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근데 지금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강세장이고 이 상승 에너지가 더 강해요. 그 저가 매수가 좀 더 강하다는 거죠. 그러면 오히려 떨어지더라도 충격은 조금씩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구간이라면 확인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맞고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원래 지금 투자하는 그 루틴대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오늘처럼 일시적인 조정이 좀 나오면 좀 저가 매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내가 좀 불안하면 현금 확보만. 그러니까 인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사방에 적극적인 베팅이 아니라 그냥 현금 확보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고요. 종목 대응은 저는 뭐 항상 이야기하는 섹터들 있지 않습니까? 2차전지 그다음에 이제 이
그 반도체 대해서 비메모리, 그럼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 좀 많이 하는데 오늘 또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실리콘 가격 뭐 반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어쨌든 태양광 업체에게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고요. 미국 내에서 태양광 투자는 한 4분기부터 다시 재개될 것 같아요. 그러면 태양광 관련주 좀 다시 관심 한번 조정 시 좀 매수 관점 보였었으면 좋겠고요.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풍력 관련 투자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좀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조정 시 매수 관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.